this close to changing the world. 진정한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힘을 얻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구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십니까?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명품 클럽이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3661 부산지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 203개국 123만 명, 세계 최고의 리더들과 우정을 나누며 비즈니스 공유와 세계 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로타리 3661 부산지구와 함께하십시오. 신나는 여름을 원해 블루원 2.6m 고공파도 스톰 웨이브 수상비행 플라잉 폭스 날려주는 물폭탄 캐논 bom 우리 가족 모두 블루원해 블루원 워터파크. 내일 또 올까? 네! 바다, 산, 하늘이 맞닿은 잊지 못할 풍경 속으로 그 위대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 부산 에어크루즈. 7월 사천이 바뀝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비전, 단지 내 초등학교 예정, 에코빌리지, KCC 브랜드타운의 스케일까지 독보적이다. 사천 KCC 스위첸.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블랙홀이 될 우려가. 그 수도권 중심 일극적 발전은 70년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 열의 7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점점 버려놓지 않을까. 초고령 사회. 부산, 경남 모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등의 문제는 부산 경남권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없다는 불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창사 22주년 기념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성호 기자입니다. 저희 KNN이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것이 지난 1995년입니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 지역 정치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죠? 바로 민선 1기가 출범했고요.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때문인데요. 수도권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었고요. 비수도권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안으로 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역 정부로 넘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것. 바로 지역 분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권 대포럼,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역 분권의 오늘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개막사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개막사는 저희 KNN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강병중 회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님, 유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 지역분권 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취임 3주년을 맞으신 두 분 광역시장님께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의 주역이 되실 국회의원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전 날씨에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 그리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 분권을 조속하게 제대로 실시하자는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NN 방송국이 출범한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니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중앙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고 국도 균형 발전은 영원한 채 수도권만 비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상장기업의 72%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상장사 시가총액의 85%가 수도권 본사 기업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0%인 220개 단체가 재정자립도 50% 이하입니다. 자체 수요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재정 형편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자치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40% 내지 50% 수준입니다. 국세 80%, 지방세 20%인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개편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위주의 발전 전략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야 지방도 발전하고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현실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지역분권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분권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내건 큰 주제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었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전국 방방곡곡이 균형과 자치 분권으로 다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KNN은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국토 균형 발전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의 취지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르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역분권의 역사와 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지역 분권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완전한 지방 분권에 대한 열망도 점점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권한과 재원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떨까요? 유럽에서도 안정된 국가 발전을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공통점은 지역 분권이 잘 발달한 국가란 점입니다. 독일은 16개 지방정부가 헌법에 의해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2배 이상 창출하는 등 탄탄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져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 분야 역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교육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치안에 중점을 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직접 제정해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정준입니다. KNN 창사 22주년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지역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여론조사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역 주민은 1000명, 전문가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이틀 동안 전화 설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나라 지역 분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은 보통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4%에 달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55%가 지역 분권 수준이 매우 낮거나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역 주민들은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중앙 정부의 노력을 꼽았고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중앙 정부의 노력을 응답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울경 시도민들은 지역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역 주민들은 공감 41%, 매우 공감 25%, 67%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공감 27%, 매우 공감 58%로 85%가 지역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균형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전문가와 지역 주민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의 집중화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 주민은 공감 34, 매우 공감 15, 절반 정도가, 전문가들은 무려 74%가 공감을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다가올 개헌에 지역 분권형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전문가들은 찬성 33%, 매우 찬성 50%, 83%가 찬성을 했고요. 지역 주민 역시 과반이 넘는 61%가 지역 분권형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행정 관련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래프 아랫부분 먼저 보시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문가는 공감 27%, 매우 공감 26%, 53%가, 파란색의 지역 주민은 공감 31.7%, 매우 공감한다 12.6%, 약 44% 정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지역 분권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께서는 이 지역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분권의 현 주소와 중앙 집권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입니다. 영호남 8개 지도지사 협력회 의장을 맡고 계시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또 굉장한 비가 내렸었습니다. 가뭄 해가려는 좋은데 또 영도라든가 우리 사하 이쪽 지역에는 약간의 침수 우려가 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먼저 KNN 창사 22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 분권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명중 KNN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KNN 전신인 PSB가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글로벌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NN을 보면서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내일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과 지역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도 없으며 자주 재원은 20%에 불과하고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으면서 경제 성장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 때문인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조선해운업 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등 계획 조성에 대한 조기 발주를 대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또한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받았을 때에도 부산항 연안의 소형 유람선을 운항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육성 유치해도 법인세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한 10%에 불과하고 지역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도 정작 지방에 떨어지는 돈은 관광객들이 쇼핑하면서 선 돈의 부가가치세 11%만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성년이 지났다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저는 올 2월 지역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에 영호남 8개 시도자협의회의 의장으로서 지역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긴급 제안해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여러 지방정부와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새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제2국무회의를 입법하겠다는 등 강력한 지역분권과 지방정부와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역분권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역개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도시가 가진 역량과 창의력이 오히려 국가의 번영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지역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다원적 주민복지정책, 시민안전, 재난방재관리 등에서 신속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기만의 특화 자원을 집중 개발 투자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함으로써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규제혁신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 지원을 통해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현재 세입세출 구조로는 지역분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50% 지방세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화 등 지방세제 개혁을 통해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 경쟁력이 강해지면 국가가 강해지는 도시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욕,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도시들은 그저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붐비는 유명 도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성을 가지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단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점 도시 역할을 하면서 인근 도시들과 연계해서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금 과연 어떤 상황입니까?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밀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재들은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동남권이 가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륙과 해양의 결절점에 위치한 인구 800만 명,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도시권,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이 결합할 때 생기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 등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처한 위기는 융합과 협업으로 극복하고 조선, 자동차, 기계,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각각 우위에 있는 분야는 특화시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신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부울경이 진정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경제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지역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산업, 물류, 비즈니스, 관광의 허브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지역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이제 그 기회를 확실한 성과로 바꾸는 우리의 강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 다짐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2017년을 지방정부 주권 시대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포럼에서 저희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역 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이라는 말이 서울이 아닌 곳이라는 서울 중심의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방금 주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시장께서도 지역 분권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지역 분권으로 용어를 바꿔나가는 걸 결정을 하신 겁니까? 네, 이 지역 분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사용하는 거 과거부터 좀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상하위 개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하려고 하면 각 지역마다의 어떤 분권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지역 분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어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지역 균형 발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 시장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지역분권 개헌, 무엇을 담을까입니다.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의 시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분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역분권 대포럼을 열어주신 KNN의 강병중 회장님과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학계 모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필수라는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분권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의 제기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제기되고 있는 개헌의 논의는 단순한 학계나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권력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식으로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 개헌 내용에 지역분권, 지방자치에 관한 활성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헌안을 마련하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원만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지역분권 개헌의 실현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이 연구 용역도 그동안 했고, 여러 가지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으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이 지역분권, 지방자치가 기관의 중심, 행정청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주민 중심, 시민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형태로의 패러다임을 기조의 전환을 하였고, 그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실리적인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의 발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운영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개헌안 마련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등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있어서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정과 입법 해석의 근본적 원리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모든 입법과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명칭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매우 부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지방정부 혹은 지역정부로 이름이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지방의 행정을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또 보충성의 원칙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관계된 사무는 가장 근접한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지방정부가 할 수 없거나 모든 국가적 공통과제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에 보충적으로 중앙정부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는 의미로서 이런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의 입법권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쳐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 제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법권을 확대해야만 지방에 맞는 특색 있는 자치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권에 관해서도 지역별로 각자의 지역에 맞는 국과 과를 신설하고 그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지방 자치 조직권에 관해서도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지방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적어도 헌법에 지방의 재정권의 주권에 관해서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이할자치라고 하는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보면 여전히 수입에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지출의 규모에서 보면 결국은 지방에서 지출하는 것과 국가가 지출하는 비율에 있어서 국가가 4, 지방이 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대 2의 수입을 가지고 4대 6의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은 결국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도지사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에 찾아가서 그리고 국회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는 재원 달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시도지사의 책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보면 1995년 22년 전에 자립도가 66.4%에 있는 것이 작년 2016년에 더 나빠져서 46.6%가 되었습니다. 66.4에서 44.6으로 46.6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의 재정 자주도도 보면 22년 전에 81.9%였던 것이 68.4%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지방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구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이 의무적으로 거기에 돈을 보태야 되는 매칭의 비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짜면서 국가 예산에다가 지방정부의 재정 용도까지 사실상 다 정해놓고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추경안의 내용에도 보면 상당 부분이 지방세를 다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방교부세를 준다고 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전부 다 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사업에 매칭하도록 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중앙정부가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에서도 지방정부 의견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칭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가 40%를 부담하겠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은 더욱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세가 60%, 지방세가 40% 이런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진국형 구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 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현재 11%로 되어 있는 이 규모를 21%로 10%포인트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율도 현재의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2배 혹은 3배 정도로 인상해야 하고 지방 고유의 세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세원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세제의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가 원래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그 재원 보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교부세를 주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사업을 다 정해놔서 그것을 매칭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지방교부세의 자율성은 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도 현재 내국세의 19.24%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2% 수준으로 고쳐야 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 기준도, 산정 기준도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아주 오래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구, 면적, 공무원 수나 각종 재정 수요의 기초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계량해서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기초복지사업, 이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무상보육, 이것을 4대 기초복지사업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100%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것은 지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00% 국비가 보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그 사무 이양에 관련된 인력이나 조직, 재원 등은 매우 인색하게 이양하고 있어서 실제로 부담을 더 지방정부는 가중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감하게 인력 그리고 조직 재원도 지방정부로 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기본적 원칙이 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중앙정부가 각종 법안을 만들거나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할 때 정책이나 이런 입법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지방정부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만 부과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를 고칠 수 있도록 입법이나 정책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이 예비타당성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용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비시 분석을 함에 있어서 비수도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익부가 더 강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비타당성 제도도 고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를 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제도 장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개헌에 우리가 담아야 될 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례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되거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광역권의 협력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각 시도 사이의 사전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 이것을 내보자, 내년에 이것을 내보자 하는 형태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있어도 사전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지방분권, 지역분권이 이루어지고 우리 동남권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울산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헌법적인 근거가 조금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기현 시장께서는 지역 분권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번에만큼 꼭 성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삼선을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결국은 굉장히 아주 여야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의 합치된 마음으로 꼭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지역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논의 과정에서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국회 특위에서 시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창구가 없습니다. 그냥 특위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서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정도밖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정을 살림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살림 살아본 사람이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데 시도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꼭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입니다. 네, 각 정치 진영마다 개헌 내용에 담고 싶은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지역 분권만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수고해 주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입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주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지역 분권 시대 동남권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인 KNN의 창사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NN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KNN 창사 22주년을 맞아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주제로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N 강병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앞서 발언하신 두 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획일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 행정을 통해 각 지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발전 전략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지방 분권은 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지방 분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분권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지역 갈등의 소지 또한 커질 수가 있어서 갈등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한 갈등이 빈발할 경우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남, 부산, 울산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각 시도 간 과도한 경쟁과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남, 부산, 울산은 경남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행정구역 명칭은 달라졌지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부울경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며 현안사업 추진 등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경남과 부산의 갈등이 컸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다 보니 지역 간 대립이 컸고 지역 현안이 지역 표심과 연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부산항 신항 명칭 문제, 부산 거제간 버스 노선 문제 등으로 갈등했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난강댐 물 문제로 갈등이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부울경 주민들이 감내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일단락되었지만 그간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 재정적 손실과 주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부울경이 갈등을 넘어 서로 간 협력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은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에는 늘 공감해 왔으므로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동남권이라는 보다 큰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행정 수요가 복잡 다양화되면 지자체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상에 보장된 협력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서 협력사업과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가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시도 간 업무를 위탁해서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공동사무 처리와 광역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협력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김해 신공항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울경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부울경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운업 위기로 많은 시도민들이 실직으로 고통받고 지역 경기 또한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부울경이라는 큰 틀 아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울경 공동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와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경남과 부산의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동남권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특정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부울경이 공동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생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 강화를 부울경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보다 강화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부울경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인구 8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52조 원에 이르는 동남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가진 자원간, 융합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서로 협력하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면 상상도 못할 상생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남권 공동의 지역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하신 내빈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분권으로 인해서 분권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줄이려면 함께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동안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되돌아보면 꼭 그랬어야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서병수 부산시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 기회에 경남 입장에서 부산시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화끈하게 협조해달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서병수 부산시장님께 그럼 딱 한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경남도민들께서 지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김해 시민들께서는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소음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들으셨죠?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역개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도시가 가진 역량과 창의력이 국가의 번영을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대한민국 제도약의 키워드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분야를 물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38%, 이어서 도지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를 물었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가 46%, 사회복지가 15%로 비슷한 순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남권을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찬성 26%, 매우 찬성이 26%, 찬성이 과반의 의견을 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차트 함께 보시죠. 열악한 지방재정이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44%고요. 미흡한 지방분권이라는 응답이 18%, 중앙정치의 개입이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문제, 빼놓을 수 없는 지역분권의 과제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대8입니다.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바람직한 지방세와 국세 비율,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보시다시피 4대6, 5대5, 3대7, 83% 이상의 전문가가 지금보다 지방세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역 분권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분권과 관련해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전문가들은 과반이 넘게 지방재정권 보장의 미흡성을 꼽았습니다. 이후로는 자치 입법권의 제약이 꼽혔고요.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헌법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분권형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표 함께 보시죠. 자치 입법권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주민자치권 명문화가 20%, 그리고 위임 사무 일괄 이양을 17%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뜨거워질 개헌 논의, 누가 주체가 돼야 할까요? 보이시나요? 51%로 과반의 대답이 바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여론조사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지역 분권을 염원하는 전문가들의 바람이 내년에 이루어질 개헌안 안에 꼭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작 20%의 권한만 가진 지방자치가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7월 4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1949년의 7월 4일, 바로 오늘입니다. 같은 날 지역분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저희 KNN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내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사랑이여. 사천이 바뀝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비전, 단지 내 초등학교 예정, 에코빌리지, KCC 브랜드타운의 스케일까지 독보적이다. 사천 KCC 스위첸.